자, 2번 속기의 미세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깥귀가 있었고 고막이 있었죠? 고막이 있었고 가운데 귀에 가운데 뼈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고요. 속귀가 이렇게 있었죠? 이 속귀의 미세한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속귀에는 뼈로 구성되어 있는 뼈미로와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막미로가 있었는데요. 일단 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안뜰이 있고 반고리 뼈 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달팽이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바깥에 있는 뼈로 구성되어 있어서 달팽이, 반고리 뼈, 관, 이쪽이 안뜰이었었죠. 미세하게 보면 이 반고리 뼈 관 안에 반고리 관이 있습니다. 반고리 관이 있습니다. 자, 바깥에는 반고리 뼈 관이지만 이 안에는 반고리 관이라고 하고요. 자, 이 부분은 바깥쪽은 안뜰이지만 이 안뜰 안에는 타원 주머니하고 이렇게 둥근 주머니가 있습니다. 자, 달팽이관이 이렇게 달팽이관이 이렇게 있고요. 이 달팽이관 바깥에 달팽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달팽이라고 부릅니다. 이 달팽이 안에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달팽이 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속귀에는 반고리관과 타원주머니, 둥근주머니, 이렇게 달팽이관에는 림프액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림프액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이 타원주머니하고 둥근주머니는 이제 이쪽에는 이제 평형모래가 있어가지고 이석이라고 했는데요. 평형모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평형모래들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털세포를 자극하고요. 달팽이관 안에는 이제 림프액이 있습니다. 이제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속 림프액이라고 합니다. 크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좀 더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팽이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달팽이관에는 나선기관이라는 수용기가 있습니다. 이게 나선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나선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수용기이기 때문에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 수용기죠. 청각이라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 바로 나선기관입니다. 이 달팽이관 안에는 수용기들이 있어서 달팽이에서 나오는 신경이어서 달팽이 신경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 수용기가 있어서 이 림프액이 흐르면서 이 수용기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 수용기가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나선기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선기관 안에 털세포들이 있습니다. 털세포들. 이러한 털세포들이 있어서 이 털세포들이 이렇게 신경을 통해서 이제 이동하는 게 바로 달팽이 신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털세포의 수용기들이 바로 달팽이 신경을 통해서 전달해준다, 소리를 전달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림프액이 흐르면서 이 털세포를 자극하면 달팽이 신경을 통해서 소리를 전달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달팽이, 이 바깥에 이게 달팽이 모양처럼 생긴 이제 뼈미로인 달팽이가 있고, 이 달팽이 안에 달팽이관이 이렇게 있죠. 이 달팽이관에 이렇게 수용기가 있는데, 자, 이 수용기에 그 털세포들이 있어서 이 털세포가 있는 수용기를 우리는 나선기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코르티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코르티 기관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달팽이 안에는 3개의 관이 있습니다. 이 달팽이 안에는 3개의 관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위쪽에 있는 관을 우리는 안뜰 계단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안뜰이라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뜰 계단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관입니다. 중간에 들어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달팽이 관이라고 불렀죠? 이 부분을 우리는 달팽이 관이라고 하고요. 자, 그 아래에 있는 또 관이 있는데 이 관을 우리는 이제 고실 계단이라고 부릅니다. 자, 위쪽에는 안뜰이 있으니까 이제 안뜰 계단이고요. 이제 이 고실 계단인 이유는 이제 이쪽을 보면 고실이라고 부르죠. 고실. 고막이 있는 장소라고 해서 고실이라고 부르고 이 고실에는 망치뼈, 모르뼈, 등자뼈라는 귀 속에 있는 뼈들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고실과 연결되어 있는 계단이라고 해서 이제 이 두 개의 위쪽과 아래쪽에 위쪽은 안뜰과 연결되어 있어서 안뜰 계단이라고 하고 아래쪽은 고실과 연결되어 있어서 고실 계단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반고리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고리관은 반고리뼈관 안에 이렇게 있는 관을 반고리관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곳에는 팽대능선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반고리관하고 안뜰 이 사이에 팽팽한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팽팽한 부분이 능선처럼 보여서 팽대능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능선은 이런 부분을 튀어나온 부분을 능선이라고 하죠. 팽대되어 있는 능선이라고 해서 양쪽 이렇게 팽대되어 있어서 팽대능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속에 또 털세포들이 있습니다. 네, 털세포들이 이렇게 있어서 반고리관 안에 이제 림프액이 흐르거든요. 이제 림프액이 이렇게 흐르면서 털세포를 자극하게 되면 이 털세포가 바로 안뜰신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림프액의 흐름을 털세포가 감지해서 바로 안뜰신경을 통해서 이제 소뇌라든지 되뇌한테 알려줘서 내 몸이 회전되어 있다라는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반고리관에 있는 팽대능선은 내 몸이 돌림, 즉 돌림이다라는 것은 회전할 때 생기는 거죠. 회전의 움직임을 감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반고리관에는 이쪽에 팽대능선이 있어서 여기에 털세포를 자극을 한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회전되는 움직임을 감지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고리 뼈관이 있고 안에는 반고리관이 있는데 이제 림프액이 흐르면서 여기 안에 털세포에 수용기들이 있겠죠. 그래서 털세포가 바로 이 림프액의 흐름을, 즉 회전 감각, 회전되는 감각들을 이렇게 팽팽한 능선에서 털세포가 있어서 감지해 가지고 이게 안뜰신경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달팽이에서 느끼는 나선기관은 달팽이 신경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 안뜰신경과 달팽이 신경이 속기신경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안뜰이나 달팽이, 반고리뼈관 안에 있는 부분들은 속귀에 있기 때문에 속귀에 있는 신경이다 해서 이 두 개의 신경이 합쳐져서 속기신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네 번째 타원주머니하고 둥근주머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뜰 안에는 이 안뜰이라는 안에는 타원형 모양의 주머니와 둥근 주머니가 있는데요. 이 타원 모양의 주머니나 둥근 주머니 안에는 이렇게 평형 모래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평형 모래들이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평형 모래가 무엇이다면 예전에는 귀 속에 있는 돌이다 해서 이석이라고도 불렀는데요. 평형 모래가 탄산칼슘 결정체입니다. 이러한 탄산칼슘 결정체가 아교질에 이렇게 묻혀져 있습니다. 아교질에 이렇게 묻혀져 있어서 그곳을 평형 모래라고 그러는데요. 이 평형 모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 여기에 있는 털세포들이 감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털세포들이 감지를 해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신경을 우리는 안뜰신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타원 주머니에는 평형 모래들이 있어서 내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는지 뒤로 기울어졌는지 이렇게 직선의 움직임을 감지를 하고요. 이제 원형 주머니, 즉 둥근 주머니는 내 몸이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일 때 감지하는 직선의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자동차라든지 버스를 타게 될 때 차가 이렇게 이제 움직일 때 내 몸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을 감지하는 게 바로 타원 주머니,
평형반이라고 하는데요. 이 평형반이라는 것은 수용기가 있는 부분을 평형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털세포가 수용기 역할을 해서 안뜰신경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 주죠. 그래서 이렇게 털세포하고 평형모래가 있는 부분을 우리는 평형반이라고 합니다. 평형을 담당하는 어떤 반점처럼 보이기 때문에 평형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타원주머니 평형반이라고 합니다. 이게 타원주머니 안에 있는 털세포를 합쳐서 타원주머니 평형반이라고 합니다. 직선의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이렇게 앞과 뒤로 움직이는, 우리가 눈을 감아도 내 몸이 앞과 뒤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감지하는 게 타원주머니고요. 그 다음에 둥근 주머니도 직선의 움직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엘리베이터 탈 때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수직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수평의 움직임을 감지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직선의 움직임이지만 수평의 움직임, 또 직선의 움직이지만 수직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내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는지 뒤로 기울어졌는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지를 감지하는 수용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파의 전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고막이니까 여기가 바깥 귀가 되겠고, 이 부분이 가운데 귀가 되겠고요. 이제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인 귀속뼈가 있으니까요. 자, 이 부분이 속귀가 되겠습니다. 음파가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면 고막을 이렇게 음파가 이렇게 때리면 고막이 진동하겠죠. 그럼 소리가 증폭되고, 이 고막이 진동하면 이 뼈들이 움직이면서 바로 안뜰창을 때리게 됩니다. 안뜰창을 때리면 이 안뜰창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바깥에 있는 림프액이 이렇게 순환하면서 가운데 있는 달팽이관에 있는 속에 있는 림프액을 또 흐르게 해서 속에 있는 림프액이 흐르면서 달팽이관 안에 있는 수용기인 나선기관을 흥분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안뜰창인 이유는 이 위에 안뜰이라는 구조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안뜰이라는 구조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뜰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안뜰창은 또 이제 여기에 안뜰 계단으로 이렇게 있어서 안뜰 계단을 통해서 바깥 림프액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 겁니다. 흐르다가 이제 결국은 이쪽에 있는 달팽이 창에서 이게 흐르는 압력을 이렇게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안뜰창이고 밑에는 달팽이로 연결되어 있는 달팽이 창이 있다. 그리고 안뜰창에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관을 안뜰 계단이라고 하고요. 달팽이 창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래쪽에 있는 계단을, 이쪽이 고실이기 때문에 고실로 연결되어 있는 계단이라고 해서 고실 계단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안뜰 계단이 있고 아래쪽에는 고실 계단이 있고 그 가운데에는 달팽이 관으로 이렇게 세 개의 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달팽이관 안에 이렇게 수용기들이 있어서 이제 이쪽에 털세포들이 있어서 수용기가 있고, 이 수용기가 무엇이다면 나선 기관이라고 불렀죠. 달팽이 모양처럼 나선형으로 생긴 기관이다 해서 나선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선 기관에서 이제 수용기가 감지하면 달팽이 신경을 통해서 관자엽의 1차 청각 거칠로 소리를 전달해 주겠죠. 자, 그리고 평형감각의 전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감각이라는 것은 이제 반고리관하고 안뜰에서 느끼는 감각인데요. 반고리관은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개를 예를 들어서 그렸는데요. 이 반고리관의 물이 림프액이 흐르면서 여기에 팽팽한 능선의 수용기를 자극해서 안뜰신경을 통해서 대뇌 거칠에 있는 마루엽으로 정보를 전달해주면 내 몸이 이렇게 회전되어 있다라는 것을 대뇌한테 알려주고, 또 이 안뜰신경을 통해서 소뇌로도 들어가죠. 쭉 있는 소뇌로도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서 무의식적으로 내 몸이 회전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안뜰이라는 곳에서는 타원형 모양의 주머니가 있고, 타원 모양의 주머니하고 둥근 모양의 주머니가 있는데,
이 타원 모양의 주머니와 둥근 주머니 안에는 이제 평형 모래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평형 모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거기에 털세포를 자극해가지고 동일하게 내 몸이 직선으로 움직임을 감지해서 또 안뜰신경을 통해서 전달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팽대 능선에서 들어가는 것도 안뜰신경이고 타원 주머니, 둥근 주머니를 통해서 정보들이 들어가는 것도 안뜰신경이 감지를 해서 대뇌와 소뇌한테 내 몸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회전되거나 직선으로 움직이는지,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뒤로 기울어져 있는지, 위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자, 이런 움직임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팽대 능선에서 들어간 정보, 타원 주머니하고 둥근 주머니, 이러한 수용기에서 들어간 정보들이 안뜰신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달팽이관에서 이제 림프액의 흐름을 감지하는 나선기관의 정보들이 달팽이 신경으로 들어가서 이 두 개 신경이 묶여져서 속기신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한번 복습 차원에서 촉각이 지나가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뇌가 이렇게 있으면 귀 속에 달팽이관의 정보들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래서 소리가 고막을 진동해서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가 흔들리고 안뜰창에서 림프액이 흐르면서 반고리관에 있는 나선기관에 이런 수용기에 자극을 받으면 달팽이 신경이 달팽이 핵으로 들어가겠죠. 자, 달팽이 핵이라는 것은 신경세포체가 몰려있는 것을 우리는 신경핵이라고 불렀죠. 이 신경핵은 달팽이관하고 시냅스를 하기 때문에 달팽이 핵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있는 신경세포체가 이제 시냅스를 이렇게 하겠죠. 시냅스를 하게 되면 중간 뇌에 위둔덕과 아래둔덕이 있는데 청각은 아래둔덕으로 지나간다 했죠. 여기에 있는 이러한 신경세포체와 시냅스를 해가지고 아래둔덕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둔덕에 있는 또 신경세포체가 있겠죠? 아래둔덕에 있는 신경세포체는 또 시냅스를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시상에 안쪽 무릎체하고 가쪽 무릎체가 있는데 이 안쪽 무릎체가 바로 청각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겠죠. 그래서 아래둔덕에서 시냅스를 해가지고 신경세포체가 바로 시상의 안쪽 무릎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쪽 무릎체로 들어가면 또 안쪽 무릎체는 또 신경세포체가 있겠죠. 이 신경핵들이 많이 있으니까 신경세포체와 시냅스를 해가지고 1차 청각 영역인 관자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귀 속에서 들린 이러한 달팽이관에서 느껴지는 이러한 정보들이 달팽이 신경을 통해서 달팽이 핵으로 전달되고 달팽이 핵에서 아래둔덕으로 또 전달되고 아래둔덕에 있는 신경세포체가 또 시상의 안쪽 무릎체로 정보가 전달되고 시상의 안쪽 무릎체에서 시냅스를 해서 바로 관자엽의 1차 청각 영역으로 갔을 때 관자엽에서는 소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내 몸이 회전되어 있거나 직선으로 움직이거나 수직으로 움직이는 이 정보들을 이제 안뜰기관에서 감지를 하겠죠. 그래서 시상에 안쪽 무릎체와 가쪽 무릎체가 있고 위둔덕, 아래둔덕이 있죠. 또 안뜰핵이 있습니다. 귀 속에 있는 안뜰기관에서 이 정보들이 안뜰핵으로 정보를 전달해 주겠죠. 이 반고리관의 팽팽한 능선에 털세포들이 있고 타원 주머니나 둥근 주머니에 털세포들이 있어서 내 몸이 이렇게 회전으로 움직이거나 내 몸이 직선으로 움직이거나 또 수직으로 움직일 때 이 내 몸에 기울어진 정보, 회전된 정보들을 전달해주는 신경이 안뜰신경이었죠. 그래서 안뜰신경이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주면요. 여기에는 또 신경세포체인 안뜰핵이 있겠죠. 여기에 있는 안뜰핵이 소뇌로도 정보를 알려준다겠죠. 그래서 소뇌는 내 몸이 회전되어 있는지 기울어져 있는지 평형 감각을 무의식적으로 이제 알게 되고 또 이 정보들이 대뇌로도 전달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정보들이
대뇌로 시상을 통해서 시상에서 시냅스를 해서 1차 몸 감각 겉질로 가서 내 몸이 의식적으로 회전되어 있는지 기울어져 있는지 평형 감각을 의식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내 몸이 기울어져 있는 정보들이 3번, 4번, 6번 안구를 운동시켜주는 이러한 안구 신경핵을 자극을 받아서 반사적으로 안구가 움직인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 정보들이 또 척수로 가가지고 안뜰핵에서 척수로 내려가는 신경인 안뜰 척수로를 통해서 근육을 움직여주면서 내 몸이 기울어지거나 회전되어 있는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균형과 평형 자세를 유지한다. 균형을 유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학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소리를 수용하는 감각세포는 청각을 감지하는 수용기를 물어보는 문제죠. 자, 달팽이관이 있었죠. 이 달팽이관에 수용기가 있어서 이 수용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게 달팽이관에서 나가는 신경이니까 달팽이 신경이 되겠고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 수용기 얘는 이렇게 털세포들이 있어서 림프의 흐름을 이 털세포가 감지를 해가지고 달팽이 신경을 통해서 알려주겠죠. 그래서 이 달팽이관 안에 있는 수용기 이 부분이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나선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선기관을 발견한 사람이 코르티라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코르티 기관 또는 코르티 나선기관 또는 코르티라는 사람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나선기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소리를 수용하는 이러한 감각세포는 나선기관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머리의 회전감각을 감지하는 부위는 몸의 회전감각이라는 것은 속기에 안뜰과 반고리 뼈 관이 이렇게 있었죠. 이 반고리 뼈 안에는 반고리 관이 이렇게 또 있고요. 이 부분에 팽팽한 능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팽대 능선이라고 하고요. 이 팽대 능선 안에는 털세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반고리 뼈관 안에 팽팽한 능선, 이게 팽대 능선에서 이 털세포들이 이 반고리 관 안에 림프액의 흐름을 감지를 해서 내 몸이 회전되어 있으면 이 림프액이 흐르면서 팽대 능선에 있는 털세포를 자극해가지고 안뜰 신경을 통해서 뇌한테 알려주죠. 이 부분이 반고리뼈관 안에 있는 팽대 능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귓속뼈는 청각, 소리를 전달해주는 뼈고요. 달팽이관도 마찬가지로 청각이죠. 타원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안뜰 안에 이 타원주머니하고 둥근주머니는 이 안에 있는 털세포들은 타원주머니는 직선의 움직임, 앞과 뒤로 이렇게 내 몸이 기울어져 있는 움직임을 알 수 있고요. 자, 둥근주머니는 내 몸이 위아래로 이렇게 수직적인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직선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청각의 전달 경로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를 하시고요. 달팽이, 반고리관, 타원주머니, 둥근주머니의 각각의 기능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알아둘 것은 방금 제가 이제 그림으로 설명했는데요. 청각의 전도로는 달팽이관에서 시작해서 달팽이 신경으로 들어가고 이 달팽이 신경이 신경세포체와 시냅스 하는 곳이 바로 달팽이 핵이라고 그랬죠. 달팽이 핵에서 시냅스를 한 다음에 중간 내에 아래둔덕으로 가겠죠. 아래둔덕. 아래둔덕은 시상의 안쪽 무릎채로 이렇게 시냅스를 하게 됩니다. 소리는 안으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무릎채에서 또 신경세포체하고 시냅스를 해서 관자의 배의 1차 청각껍질로 가서 이렇게 소리를 느끼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평형 감각의 전도로는 반골이 관하고 안뜰에 있는 타원 주머니, 둥근 주머니 이런 평형반에서 털세포들이 감지를 한 다음에 회전의 움직임과 직선의 움직임을 바로 안뜰 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해 주죠. 그러면 이 안뜰 신경과 또 신경세포체가 시냅스 한 곳을 바로 안뜰 핵이라고 하고요. 이 안뜰 핵은 소뇌에게 정보를 전달해 줘서 소뇌가 내 몸의 어떤 평형 감각을 느끼게 되고, 또 시상을 통해서 대뇌로 또 보내줘서 대뇌는 의식적으로 내 몸이 기울어졌거나 회전된 움직임을 알게 되고요. 자, 이러한 움직임을 알게 되면 균형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안뜰핵에서 밑에 있는 척수로를 통해서 안뜰 척수로를 통해서 척수에서 뼈대 근육으로 가서 내 몸의 자세를 유지하거나 평형 감각을 유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